그렇게 걱정되면 윤희수 씨도 같이 들어가. 지금 당신 업무는 저 할머니 조용히 잘 있다가 내보내는 거 그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소리 한 번만 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할머니 사는 곳 찾아가서 손해배상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많이 느끼시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연은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된 한 젊은 직원과 그녀를 지켜본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로 78살이 된 박금성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낯설고 부끄럽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용기를 내봅니다. 작년 겨울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비까지 내리면서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서 평소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에 문득 5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젊었을 때 입었던 낡은 한복을 입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그 한복은 제 남편이 사준 유일한 옷이라 시간이 지나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한복을 입고 아마 제 기억 속에 50년 전 시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어설프게 들었을 땐 제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발가락은 얼어붙은 듯 아팠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려서 무작정 시장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세찬 빗줄기의 입김이 호호 나올 만큼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흠뻑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고급 스포츠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인기척에 자동문이 열렸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비도 오고 너무 추워서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매장 안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나에게 시선이 쏠렸어요. 갑자기 매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좀 보세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구걸하러 왔겠지.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제품에 병균이 묻으면 어떡해요? 쇼핑하던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었죠. 고급 매장에서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젊은 부부가 아이의 눈을 가리며 매장을 나갔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쇼핑을 해요? 매장 수준이 너무 떨어졌네요. 골프용품을 보던 중년 신사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직원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벌레 보듯 했어요. 그때 총괄 매니저란 사람이 황급히 고객들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는 매니저란 사람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몸서리가 칠 만큼 차가웠어요. 전 정신이 돌아온 건지 여기가 어디인지 묻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떨면서 구석으로 더 움츠러들었죠. 내가 버티고 있자 매니저는 나를 억지로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전 추위 탓인지 왠지 모르게 나가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여직원이 달려와 멈춰 세웠어요. 윤희수라는 친구였죠. 매니저님, 잠시만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 내보내면 위험할 것 같아요. 윤희수 씨, 당신 월급 깎일 각오는 했나? 아니면 아예 그만둘 생각이야? 매니저는 또 시작한다는 듯이 눈을 깔며 이야기했어요. 둘은 평소에도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해요. 그는 평소에도 돈이 없어 보이는 고객들은 매장에 들이지 말라며 직원들을 닥달하던 사람이었대요. 매니저의 차별적인 매장 운영 방식에 윤희수가 자주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매니저님, 제발요.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자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추위에 그냥 내보냈다가 큰일 생기면 어떡해요? 잠깐만이라도요. 여기서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매니저는 날 전염병 환자 보듯이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지 완강했죠. 그날은 매장에 VIP들이 오는 날이라 매니저는 실적을 높여서 승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 저 사람 내보내.
그러더니 윤희수의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너 같은 직원이 문제야. 진작 잘났어야 했는데. 저 할머니 데리고 같이 나가. 매니저는 윤희수를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자원봉사하려면 여기 그만두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죠. 매니저와 윤희수라는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매장 직원 하나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매니저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어요. 매니저님, 금성그룹 부회장님 내외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주차장에 계시대요. 매니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뭐? 벌써? 그러더니 저와 윤희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나가기 싫다면 저 할머니 당장 제품 창고로 데려가요 어서요. 직원들이 끌고 나가려 하자 저는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직접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경멸이 아닌 광기 어린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을 때 윤희수가 막아섰어요. 매니저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돌볼게요. 닥쳐. 여기가 무슨 노인 돌봄 센터야? 매니저는 나를 질질 끌면서 제품 창고로 데려갔어요. 윤희수는 매니저의 팔을 잡으면서 말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수를 쏘아보며 매니저는 윤희수도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윤희수 씨도 같이 들어가. 지금 당신 업무는 저 할머니 조용히 잘 있다가 내보내는 거 그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소리 한 번만 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할머니 사는 곳 찾아가서 손해배상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너는 이 일 망치면 여기서 잘릴 줄 알아. 윤희수의 눈엔 잔뜩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용기 내서 이야기했어요. 매니저님, 이건 감금이라고요. 감금? 매니저가 노려보며 말했어요. 난 매장 매니저로서 매장을 지키려고 이러는 거라고 알겠어? 매니저는 우리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잠궈버렸죠. 캄캄한 창고에 우리 둘만 남았죠. 저는 어둠 속에서 윤희수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으로 무사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내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수많은 박스가 쌓여 있어서 앉을 자리도 없는 공간이었죠. 창고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틈새로 스며드는 곳이었어요. 난방은커녕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자꾸만 몸이 떨려왔어요. 윤희수는 제 손을 잡더니 놀라며 말했어요. 할머니, 손이 얼음장 같으세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자기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 아이의 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그 아이 쪽을 향했어요. 그랬더니 윤희수가 저를 얼른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비에 젖어서 그런지 제 몸이 멈추지 않고 떨리자 윤희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창고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한참을 찾더니 마침내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잠시만요. 윤희수가 한쪽 구석에서 옷가방을 꺼내왔어요. 마침 있었네요. 불량품이 아주 가끔 하나씩 있는데 이거라도 입으시면 좀 덜 추우실 것 같아요. 까만 롱패딩 자켓이었어요. 윤희수는 조심스럽게 제 낡은 한복 위에 자켓을 걸쳐주었죠.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근데 할머니, 고무신 신고 계시네요. 윤희수가 제 발을 보더니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제 발에 신겨주었어요. 새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 양말이라도 신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신발 신으세요. 윤희수는 신발 상자에서 신발을 꺼내서 내 발에 신겨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 드리는 선물이에요. 신발을 신겨주면서도 그 아이는 계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도 항상 이런 고무신 신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 발이 얼마나 시리셨을까 싶어요. 윤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지금 안 계시지만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창고 안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윤희수가 걸쳐준 자켓과 신겨준 양말처럼 그 아이의 마음만은 참 따뜻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태훈 같은 사람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죠. 사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태훈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아이의 앞길을 막는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런 매장, 이런 관리자는 반드시 바뀌어야 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윤희수의 품이 따뜻했는지 노곤하게 졸음이 몰려왔어요. 윤희수의 품에서 살짝 잠이 들려고 하고 있을 때 윤희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경영학도가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진정한 성공이다. 윤희수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아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꼭 경영을 배워서 아버지처럼 따뜻하면서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빚 때문에 그냥 취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비록 제가 평범한 직원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제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어느새 윤희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버렸나 봐요. 그 아이도 저를 아는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차가운 창고였지만 서로의 온기로 버틸 수 있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어요. 이게 뭐야? 이태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우리 둘 다 화들짝 놀랐겠어요. 지금 뭘 입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있으랬더니 옷을 훔쳐 입어. 매니저는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윤희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매니저님, 이건 불량품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반품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추워하셔서 제가 드렸어요. 책임을 물으려면 저에게 하세요. 그러자 매니저는 윤희수를 쏘아보며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니까. 불량품이라도 엄연히 매장 물건이야. 매니저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사람을 창고에 가두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을 이렇게 추운 창고에 가둬두시다니. 이건 감금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윤희수는 예의는 지키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거야. 너희가 무단으로 제품을 착복하려다 걸린 주제에. 네, 법적 책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희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매니저님, 저는 불량품을 할머니께 입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매니저님은 두 사람을 강제로 창고에 가두셨죠. CCTV에 다 찍혀 있을 텐데요? 이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좋아?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우리 법대로 해보자고.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이 할머니가 지금 여기에서 돈 안 내면 그건 엄연한 도둑질이야, 알겠어? 할머니, 돈 내란 말이야. 저는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저 아무 생각이 안 났다고 해야 하나. 그러자 이태훈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보란듯이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이 착한 아이가 저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하다니.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그러다 제 손목을 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했나 봐요. 거기엔 희미하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경찰관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중년 신사와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성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침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딸이 윤희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갑자기 옛날 입으시던 한복을 꺼내 입으시고.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중년 신사가 경찰관과 이야기하더니 윤희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이야기했어요. 김 변호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잘 해결했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고 감사 인사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그날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매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윤희수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매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그 아이를 더욱 괴롭혔다고 해요. 창고 정리, 화장실 청소, 늦은 시간까지 재고 정리. 그 어떤 일도 윤희수에게 시키지 않은 게 없었대요. 이번 주말에 본사 임원들 오시니 신경 씁시다. 윤희수, 너 때문에 우리 매장 평가 망치면 그땐 정말 각오해. 매니저는 윤희수를 노려보며 말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매장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금성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였죠. 매니저 이태우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들떠서 돌아다녔대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얼마 전에 금성그룹 부회장님을 잘 모셔서 좋은 인상을 줬고 여러모로 매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걸로 보아 자신이 승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직원들도 매니저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의 자신만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죠. 윤희수는 조용히 자기 일만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김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윤희수 씨,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윤희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윤희수는 김 변호사를 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김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회사가 금성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전국 매장을 모니터링했거든요. 각 매장의 운영 방식, 직원들의 태도, 고객 서비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윤희수를 바라봤어요. 특히 지난주 있었던 일은 매우 특별한 모니터링이었죠. 윤희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네, 그날의 그 할머니가 김 변호사가 말하려는 순간 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오신대! 금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직원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는 황급히 매장 입구로 달려갔죠. 그는 긴장한 듯 허리를 세우고 옷 매무새를 다듬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입었던 그 낡은 한복을 다시 입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날 제가 다시 그 낡은 한복을 입고 매장에 들어섰을 때의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말이 또렷했죠. 이태훈 씨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매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희수는 창고 앞에 서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태훈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금성그룹 회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의 많은 매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매장은 처음이네요. 이태훈이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태훈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밑바닥을 다 보았기에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태훈 씨, 당신은 오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화난 건 당신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무시하고 약자를 차별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당신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윤희수를 불렀죠. 윤희수 씨. 윤희수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 저는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꿈이 경영자라고 들었어요. 아버님처럼 따뜻한 경영을 하고 싶다고. 제가 말하자 윤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꿈을 이루어 보는 게 어떨까요? 김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윤희수에게 건넸어요. 이번 구조조정으로 전국 매장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윤희수 씨를 신임 총괄 매니저로 임명하는 서류입니다. 저를요? 윤희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봤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모든 매장을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매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어요. 이태훈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가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윤희수. 그 아이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매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는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더군요. 명품 매장의 착한 직원과 치매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에는 윤희수가 저를 돕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명품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직원 정말 천사네?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명품 매장은 다들 차갑고 권위적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직원님, 자기 양말까지 벗어주셨다고 직원이 쓴 댓글 봤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에요. 이런 게 진짜 명품이지. 한 손님은 이런 댓글을 남겼대요. 얼마 전 그 매장에 갔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직원들이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어 보이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더라고요. 그러자 또 다른 손님이 자신의 경험을 올렸어요. 저번 주 일요일에 매장 앞을 지나갔는데 직원들이 단체로 연탄 봉사하러 가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매달하는 거래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어떻게 명품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윤희수와 직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이어갔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한다며 봉사활동을 나갔죠. 김장철에는 매장 직원들이 모여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가 파는 옷 한 벌이면 어르신들 김장 김치를 한 달은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요. 설날에는 떡국 봉사를, 더운 여름에는 삼계탕을 준비해 경로당으로 가져가기도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매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드림 박스를 시작한 거예요. 매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들을 수선해서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고 또한 자신이 입지 않는 해당 브랜드의 옷을 나눔하는 프로젝트였죠. 물론 이태훈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윤희수 매니저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파는 건 옷이 아니라 품격이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여기서 산 옷을 입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왕 명품 옷을 사려면 여기서 사고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생겨나서 매출도 2배로 올랐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윤희수가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품격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을 도와준 매장 직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도와준 매장 직원도 그렇고 그런 친절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겨주어서 반전을 이끌어내 주신 오늘의 사연자님 역시 진정한 품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들은 살아가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또한 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것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우리 삶에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품격 있고 건강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